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방법 콘텐츠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월달에 개인적으로 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서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영어를 실제로 쓰면서 영어 공부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영어 공부 방법을 많이 알아도 영어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어쩌라고 마인드입니다. 어쩌라고 마인드. 네, 얼핏 들으면 되게 시건방지게 들리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영어를 쓸 때만큼은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영어 배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말붙임성이 있는 성격들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영어가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성격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친해지면 그렇진 않은데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리고 막 나서서 말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초반에 항상 얘기할 때 되게 수줍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도 Hi, Hello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Hi, Hello 이렇게 수줍수줍하게 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하얘질 때는 꼭 제가 막 잘못한 것 마냥 막 식은땀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일 뿐이잖아요. 영어 하다가 말문이 막히거나 또는 생각이 안 나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에 사전을 찾아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외국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라는 건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좀 영어를 쓸 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영어가 빨리 늘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들한테 말을 거는 게 일단은 부담스럽지가 않고 또 말을 할 때 완벽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상대방이 말을 빨리 하거나 좀 어려운 단어들을 써서 말해서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아니면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거 좀 여기다 적어줄 수 있어? 라고까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뭐 어때요? 우리는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실수하거나 좀 틀렸다고 해도 너무 주눅들어 하지 마세요. 말할 때는 특히나 이 어쩌라고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잘 말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 말했나?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 쉽잖아요. 이럴 때 난 이미 다 말했는데 이해하는 건 너의 몫이야 라는 그러한 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인 것 같을 때 의기소침하게 막 기어들어가면서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당당하게, 더 크게 말을 해주세요. 사실 한국의 문화적 성향이 예로부터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온지라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상대방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도 되게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혹시 저 이거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영어 쓸 때는 당당해져야지 상대방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실전 경험에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때 내가 많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난 영어를 지금까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밖에 영어가 되질 않는 거지? 라면서 좌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인드가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러한 상황에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유럽 여행 중이었는데요. 어느 길거리에서 되게 물이 진
지은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거 영상으로 너희들 노래 부르는 모습 좀 담을 수 있겠냐 하니까 그 친구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 앞에서 작은 콘서트 하나가 열려졌는데요. 그런데 카메라에 영상을 담는 와중에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도중에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내렸는데 이게 혹시나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노래가 끝난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아, 사실 너희들 노래 도중에 내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어.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그때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디랭귀지로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this camera,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충 막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상황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써야 할 문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In the middle of your song, my camera was out of battery. 이 표현이 이제야 생각이 난다니.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실수에 나 왜 이렇게 영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좌절하기보다는 우와, 진짜 감사하다. 나 이 표현 이제 더 이상 까먹지 않겠다. 라는 그 감사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 상황이 없었으면 제가 그 표현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또 이러한 실수를 번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딱 생각났을 때 메모를 해뒀어요.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꼭 다시 써먹으려고.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이 돼요. 사람은 자기한테 친숙한 표현을 먼저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에 갔을 때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막 메뉴판을 보는데 아직 뭘 시킬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종업원분이 오시는 거예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I'm not ready 이 표현이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닌데 사실 이 상황에 맞는 표현을 제가 하나 배워둔 게 있거든요. 바로 I haven't decided yet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그 상황에서 놓쳤잖아요. 근데 그 놓침으로 인해서 이 표현을 나중에 꼭 써봐야지 라면서 다시 한번 메모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이 새하얘질 때 그때 너무 당황해 하시거나 너무 식은땀을 흘리지 마세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모르는 거 당연한데, 나 실수하는 거 당연한데, 나 생각 안 나는 거 당연한데, 이거 외국어잖아 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장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어를 쓰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영어를 통한 성장을 하루하루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쩌라고, 나 영어 못해, 그러니까 나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러라고 오늘 마인드를 알려드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마인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 시건방진 자아를 잠시 불러와서 영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성장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